경기장 밖에서 더 큰 돈을 번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들, 그들은 지금 빌딩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건물을 가진 선수는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위치 10위 최용수. 시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투자는 아직 운동선수 사이에서 흔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코리안 스트라이커 최용수입니다. 당시 그는 축구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며 커리어 이후를 대비한 투자에 눈을 돌렸습니다. 2003년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7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초창기, 선수들 대부분이 고정 수입에 의존하던 시절, 그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상업용 빌딩의 가능성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60억 원이라는 현재 자산 가치는 상위권과 비교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제2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초기 개척자의 흔적이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개발형 투자도 레버리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전략 대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산 보유에 집중했습니다. 이 20년이 넘도록 강남 중심의 입지 속에서 건물은 큰 변동 없이 가치를 유지해왔습니다. 최용수는 말합니다. 경기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고. 그의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수익보다는 묵직한 안정을 선택한 결정. 지금의 젊은 운동선수들에게도 이 선택은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운동장 밖에서의 첫 한 걸음, 그 조용한 시작이 바로 신사동 그 골목에 남아 있습니다. 위치 9, 김연아. 김연아, 피겨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선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부동산 투자 또한 그녀답습니다. 과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정확하고 우아합니다. 2010년대 중반, 김연아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고급 빌라를 22억 원에 매입합니다. 단순한 주거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한강 조망, 학군, 한남동 인접이라는 프리미엄 입지를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빌라는 현재 약 150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큰 움직임, 그러나 그 정확한 타이밍이 만들어낸 김연아식 정밀한 투자의 정수였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도권 신도시에 상가 3채를 추가 매입합니다. 이 상가는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며 현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과 수익형 상가, 두 가지 자산을 조화롭게 구성한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의 정석이라 불릴 만합니다. 김연아는 부동산을 통해 부를 키우기보단 그 부를 지켜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자산을 일치시키는 이른바 안정형 투자자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세계 정상에 섰던 그녀는 투자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연아의 이름처럼 그녀의 자산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위치 8할 손흥민. 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축구선수 중 한 명입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동산 전략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아직 상업용 빌딩에 큰 손으로 나서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과 지역 그리고 유산을 중심에 둡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원도 춘천의 조성한 손흥민 체육공원입니다. 17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이 공간은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유소년 축구를 위한 장이며 지역사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부동산 자산으로 본다면 이 체육공원은 전통적 의미의 수익형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축구로 받은 사랑을 다시 축구를 통해 되돌려주겠다는 것. 그 외에도 서울 압구정과 성수동, 그리고 런던의 고급 주택이 그의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부동산 자산은 약 1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현역 선수로서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성장 중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부동산 수익보다는 브랜드, 기여,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손흥민. 그의 투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향후 은퇴 이후 그의 이름을 단 첫 빌딩은 언제, 어디에 들어설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그는 지금도 경기를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감동은 벽돌과 시멘트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위치 7, 김현수. 야구장 위에 정직한 타격. 그리고 그 타격감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현수, 그는 단순히 건물주가 아닙니다. 그는 부지를 분석하고 개발 제한 조건을 해석하며 퍼즐처럼 땅을 맞춰가는 정밀한 투자자입니다. 2020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그는 두 채의 낡은 건물을 약 113억 원에 동시에 매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흔한 노후 빌딩 매수처럼 보였지만 내막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 하나는 도로 접근이 어려운 자루형 토지, 게다가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공동개발만 허용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개별 매입으론 개발이 불가능했던 땅. 그러나 김현수는 두 필지를 모두 사들여 하나의 온전한 개발 필지로 완성합니다. 그 결과 현재 이 자산의 가치는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토지를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전략. 김현수는 땅의 제한을 기회로 바꾸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개발업자도 금융 전문가도 아닌 현역 선수 출신의 정밀한 판단력. 그는 말없이 도심 속 가치의 공백을 메우며 자산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의 또 다른 유니폼은 부동산 시장의 전략가입니다. 김현수, 그의 경기는 투자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치 6그 기성용. 그는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던 선수였습니다. 패스를 읽고 흐름을 움직이며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그 능력은 부동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기성용,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전략가입니다. 2020년 서울 종로 한복판 종가격 인근 핵심 상권 위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하나를 매입합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스타골드 빌딩. 매입가는 약 209억 원. 그중 156억 원을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본인의 자본은 최소화하고 수익률은 극대화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코로나 여파로 조용했지만 그는 위기 속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단 4년 만에 이 건물은 약 275억 원의 가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며 자산 가치와 현금 흐름 모두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엔 위험도 따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 압박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성용은 이 리스크까지 계산한 채 정교한 수익 설계를 실행한 선수입니다. 자신감, 분석력, 실행력, 경기장에서도 투자에서도 그는 리더였습니다. 그의 투자에는 젊은 세대의 기민함과 현역 시절의 균형 감각이 동시에 녹아 있습니다. 기성용, 그는 이제 자산의 중원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5, 박지성.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남자. 그는 경기 내내 뛰었고 승리를 위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쌓고 있습니다. 박지성, 그는 부동산을 통해 돈이 아닌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25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스타프라자 빌딩이 그의 대표 자산입니다. 이 빌딩은 단순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사회와 연결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에 위치한 박지성 축구센터 JSFC. 약 109억 원을 들여 설립된 이 센터는 비영리로 운영되며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수익보다 축구와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선택했습니다. 박지성의 투자 철학은 분명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가치를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믿음. 그는 브랜드를 활용해 레거시를 남기고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의 자산 규모는 약 300억, 400억 원 사이로 추정되지만 그 의미는 숫자 이상입니다. 박지성,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음 세대를 위한 길 위에서. 위치 4, 차범근 일가. 한국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차범근.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의 축구가 아닌 그의 가족이 함께 만든 부동산 제국입니다. 차범근 일가. 그 이름은 이제 운동선수 패밀리 오피스의 상징입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한남동, 이태원, 합정동. 이 세 지역에 그와 그의 자녀들은 공동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산은 170억 원 규모의 한남동 빌딩,
80억 원의 또 다른 한남동 빌딩, 그리고 90억 원대로 평가되는 합정동 상업용 건물. 총 자산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450억 원 이상.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이들의 포트폴리오는 세대를 잇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차범근은 단순히 부동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부를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분과 구조를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 한남동의 빌딩 하나는 2000년대 초 19억 원에 매입해 62억 원에 매각한 이력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세 차익.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판단의 정확성과 타이밍입니다. 차범근 가족의 자산 운영 방식은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서 가문 전체의 재정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단하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축구의 유산이 이제는 자산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치 3, 이승엽. 국민 타자 이승엽, 그의 홈런은 부동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 아직 성수동이 지금처럼 뜨지 않았던 시절, 그는 과감하게 그 땅을 선택합니다.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과 가까운 위치, 스타트업과 젊은 문화가 자리를 잡기 전 그는 이미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당시 매입가는 약 300억 원, 현재 이 빌딩은 최소 500억에서 최대 81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입지의 변화를 예측한 성우안, 그리고 거기에 맞춘 운영 전략, 이승엽은 이 건물 대부분을 사회적 기업 전용 공유 오피스 헤이그라운드에 장기 임대했습니다. 10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 공실 걱정 없는 수요, 건물 이미지까지 함께 상승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탄 것입니다. 수익, 가치, 브랜드,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거의 완벽한 투자 사례. 그는 지금도 이 자산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홈런왕의 눈, 그 눈은 부동산에서도 빛났습니다. 이승엽, 그는 공을 넘긴 자리뿐 아니라 도시의 흐름도 정확히 넘겨받은 선수입니다. 위치 2, 서장훈, 그는 늘 정확했습니다. 골 밑에서의 위치 선정처럼 부동산에서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서장훈 코트를 떠난 뒤 그는 건물주가 아니라 빌딩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빌딩은 총 3채, 서초동, 흑석동, 그리고 서교동. 위치는 모두 핵심 상권, 강남 동작 홍대 인근. 2000년 외환위기 직후 그는 첫 번째 빌딩을 단돈 28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서초동 빌딩, 지금은 약 450억 원의 가치를 자랑합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초동 빌딩 옥상에는 도시미관 규제 이전에 설치한 5구의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 광고판 하나로만 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건물의 임대 수익보다 광고판 수익이 더 큰 구조. 이는 서울시가 신규 허가를 금지한 기득권 광고판의 가치 때문입니다. 서장훈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만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하면 광고판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선택이 수십억 원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또한 흑석동과 서교동의 자산은 분산된 리스크, 지역별 특화 전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총 부동산 가치는 약 710억에서 150억 원 사이. 하지만 진짜 숫자는 수익의 구조와 설계에 있습니다. 서장훈, 그는 계산기보다 정확한 눈으로 자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가 세운 세 채의 빌딩은 수익 구조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위치운 박가녀, 한국 야구의 상징, 코리안 특급 박찬호. 그가 세운 건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공간이 된 유일무이한 랜드마크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대로변 한복판. 2003년 그는 낡은 건물과 땅을 약 70억 원에 매입합니다. 그리고 2005년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혈주인료율 외 13평 규모의 초대형 빌딩을 직접 신축합니다. 그 빌딩의 이름은 박찬호 빌딩 또는 PSG 빌딩. 20년이 지난 지금 그 가치는 약 8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자산화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고급 자동차 전시장, 자산운용사, 박찬호 장학재단, 그리고 그의 법인 사무실까지 입주해 있습니다.
건물은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박찬호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월 임대 수익은 약 1억 원 이상, 옥상 광고 수익까지 더하면 자산의 생산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의 투자 전략입니다. 초기 리스크를 감수하고 직접 건물을 세웠다는 점, 그리고 브랜드, 위치, 수익 구조까지 모두 설계했다는 점. 박찬호의 부동산 투자는 단 한 채로도 모든 해답을 보여줍니다. 80억 원. 그것은 숫자 이상의 가치입니다. 박찬호, 그는 스포츠 스타를 넘어 공간을 창조한 진정한 건축가였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들은 묵묵히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강남 한복판일 수도, 성수동 골목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들은 자산가로서 또 한 번 승부를 이겼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